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확률과 통계학이라고 하는 이제 수학의 한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확률 및 통계학 분야는 다양한 분야에서 정말 우리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불확실성에 대한 정량적인 표현, 즉 확률이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어떤 일부분의 정보를 가지고 어떤 큰 집단에 대한 정보를 추측을 하거나, 그리고 어떤 신뢰도를 가지고 이 정도면 내가 이러한 일부분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크게 큰 집단에, 즉 모집단이라고 하는 집단에 대한 정보를 이제 예측을 하거나 하는 분야에서도 많이 활용이 될 뿐더러, 실제로 자연현상에서 존재하는 어떤 우리가 수학적인 수식으로 예측이 불가능한, 하지만 어떠한 일련의 정확한 규칙은 없지만 불확실성을 가지고 발생하는 대부분의 현상들을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기법들, 그것이 바로 어떤 이제 스토캐스틱 시스템을 다루는 기법이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을 분석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확률이라는 개념은 이제 불가피하게 다뤄져야 하는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뉴턴이 찾아낸 F는 ma라고 하는 어떤 역학 법칙이 있을 때, 이제 가속도의 법칙은 어떤 물체에 힘을 가했을 때 그 물체가 어떠한 가속도를 가지고 움직일 것이며 어느 방향으로 또 나아갈 것인지, 그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게 만드는, 즉 수학적으로 분석하게 할 수 있는 이제 수식이고 시스템이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이 현실 삶에서 예측하기가 힘든 사건들, 상황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시스템 자체, 즉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그 대상 시스템조차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시간 영역 안에서 몇 초 뒤에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어떤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는 또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 것인지 예측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럴 때 몇 가지 데이터들, 일부분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 관심 있어 하는 그 시스템에 대한 불확실성을 수학적으로 표현하고 나면 적어도 정량적으로 표현은 가능하겠죠. 이게 일어날 확률은 얼마이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될 것 같다. 라는 형식의 불확실성을 수치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일련의 흐름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그리고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정확성이 있는 사건도 있지만 불확실성이 있는 사건들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확률의 개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어떤 큰 흐름에서 지금 저와 함께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리고 나누었던 내용들을 공부하기 위해 확률이라는 개념부터 이제 함께 다뤄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확률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바탕으로 다양한 시스템에 대해서, 그리고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확률이 어떻게 적용되고 이제 또 활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예측하기 힘든 어떤 불확실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그 시스템의 정량적인 표현은 확률의 개념을 이용하여 어떻게 표현이 될 수 있는지를 함께 이제 다뤄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첫 번째, 이제 이번 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룰 내용은 이제 사건과 확률로서 가장 먼저 확률 및 통계학 서론, 이제 조금 전에 저와 함께 다뤘던 전반적인 내용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이런 형태로 확률이라는 개념이 적용될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다루면서 큰 흐름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이 확률 및 통계학을 다룰 때 확률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확률에 대한, 그리고 다양한 그 확률을 정의하기 위해 필요한 이제 용어들의 정의를 함께 다룰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이 관련 정의를 다룬다고 하지만, 물론 수학적인 개념들도 많이 들어가서 표현이 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개념적으로 이제 생각해 보시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시는 이제 용어들이 많이 있을 거고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셨을 때, 요런 불확실성, 내가 예측하기가 힘든 부분들이기 때문에 요런 용어들의 정의를 통해 확률을 이끌어낼 수 있구나 라는 어떤 큰 흐름들 를 이제 잡아 나가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이런 관련된 정의들을 바탕으로 이제 수학적으로 확률이라는 것을 실제로 어떻게 계산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확률의 어떤 정의들의 역사적인 배경들, 어떻게 초반에는 어떻게 정의가 되었고 그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었으며 지금까지 이런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어떤 큰 흐름에서 접근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확률들, 여러분들께서 불확실성을 표현하게 될 때 그 불확실성은 뭐 수치적으로 표현하게 된다면 어떤 수치의 어떤 영역이 있을 수도 있고, 물론 여러분들 이미 중고등학교 시절 때 배우셨겠지만 뭐 0에서 1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퍼센티지,
비율의 값으로서 확률이 정의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정의에 의해 가질 수 있는 성질들은 이런 성질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함께 다룰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런 또 확률들이 여러분들 굉장히 이 주변 현실에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확률이라는 것 자체가 단독으로 그냥 한 가지 사건에 대해만 일어난다면 굉장히 편하게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주변 상황을 보시면 내가 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 이러한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그 주변의 상황들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확률적으로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야 예측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주사위를 한 번씩 던지는 것은 주사위를 한번 첫 번째 던진 것의 결과가 그 다음 번째 주사위를 던진 것에 영향을 미치진 않죠, 여러분들. 왜냐하면 첫 번째 뭐 던져서 뭐 4가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 4가 나왔네 하면서 뭐 이렇게 점점 다른 어떤 두 번째 던지는 것에 영향을 미쳐서 4가 절대로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 대부분의 현실적인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원인과 결과가 있듯이 뭐 여러 가지 뭐 이 사건이 일어났다면 그 다음에 이 사건이 어떤 영향을 미쳐서 어떤 심리적인 요인이든 어떤 물리적인 요인이든 그 다음 번째 사건이 이 사건에 영향을 받아서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루기 위해서 실제로 여러분들 현실 상황을 다룬다고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 다음에 이 일이 벌어진 이후에 이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분명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표현할 때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그 테두리 안에서 이 다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영역에 대한 비율을 따지는 어떤 그런 수학적인 방법이 바로 또 이제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죠. 이 단어만 보셔도 이제 어떠한 조건이 있다는 거죠. 먼저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면 그 조건 하에 이제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사건은 이제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이 정도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다루는 이제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확률 변수라고 해서 어떤 하나의 함수의 개념으로서 어떤 사건이 시행이 됐을 때 그 사건의 결과로서 나오는 값들을 어떤 수치적인 실수로 대응시켜서 하나의 함수의 대응 관계로서 표현이 될 수 있는 이제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확률 변수까지 다루면서 이 첫 번째 강을 이제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일단 큰 흐름에 대해서 함께 다뤄보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어떤 단순한 수학적인 개념에서만 확률을 접근하실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수치적 어떤 딱 자명한 공식이 있어서 그 공식에 의해서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사건들을 내가 충분히 예측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들 그리고 어떠한 데이터들이 필요하며 그것들을 수치적으로 어떻게 정의해야 내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제 정량적으로라도 이 사건은 이러한 확률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이제 생각해 보시면서 요 확률 및 통계학을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과 함께 첫 번째 이 확률 및 통계학 서론에 대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확률 및 통계학은 일단 많은 분야에서 응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수학의 한 분야로서 지금 여러분들 저와 함께 나눴던 내용이고요. 일단 기술 통계학과 추측 통계학으로 통계학 분야를 나눌 수가 있으며 이 기술 통계학이 추측 통계학에서 실제로 이론적이고 그리고 응용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확률이라는 개념이 많이 필요한데 그 확률이라는 개념을 잡았다는 가정하에 이제 큰 틀에서 보게 되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시면 일단 전체 어떤 집단을 우리가 모두 조사해서 그 특성을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분을 추출을 해서 일부분에 추출된 집단, 즉 표본이라고 하는 요 집단을 분석을 했을 때 일단 전체 집합은 아니지만 이 일부분의 집합을 떼어내서 부분 집합으로서 분석을 하고 나면 역으로 이 전체 모집단이라고 하는 이 집합의 특성을 추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 추측 통계학을 대표하는 이제 이론이고요. 그래서 추측 통계학을 먼저 보시면 일단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표본에 포함된 정보로부터 이 표본에 포함된 정보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 분석된 정보로부터 모집단의 특성에 관한 추론을 다룬다는 거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뉴스에서 여러 가지 뭐 청소년들의 뭐 어떤
어떤 시간 영역대별로 공부량을 뭐 조사하였더니 뭐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런 통계 자료 막 그래프로 보여주죠. 근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청소년들에 대해서 다 분석하거나 이런 것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경제적으로도 이제 소모가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일단 어느 일정 지역의 일부분의 청소년들을 표본 집단으로 잡고 분석을 하면 우리나라의 어떤 전체 청소년들의 특성을 역으로 추론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런 과정들을 다루는, 이론적인 학문들을 다루는 게, 그리고 또 그것을 무조건 신뢰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이 표본들의 정보들을 가지고 신뢰도라고 하는 믿을 수 있는 정도를 정의해서 한 90% 정도의 신뢰도를 가지고 내가 추론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론들이 이제 함께 다뤄지는 것이 바로 이제 추측 통계학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 통계학은 여러분들 조금 전에 이 표본에 대한 정보를 이제 분석하고 요약하고, 실제로 이제 어떤 누군가가 봤을 때 이 표본이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이제 분석하는 이제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값의 중요한 특성을 요약하고 설명하는 어떤 그런 학문 분야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둘이 이제 통계학의 큰 범주에서의 이제 나눠질 수 있는 이제 분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러한 큰 흐름으로서 어떤 일부분을 가지고 추론도 하고 하는 것이 어떤 확률 및 통계학의 일반적인 어떤 공부의 큰 흐름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외에도 여러분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공학적인 분야에서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요즘 여러분들 금융공학이라는 것도 존재를 하죠. 그런 것을 보면 일단 간단한 예로 어떤 주식에서 종가를 뭐 예측을 한다거나, 여러분들 실제로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값이 굉장히 많은 요인에 의해서 변할 수가 있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어떤 명확한 공식이 있어서 그 공식에 내가 오늘의 뭐 어떤 기업의 어떤 상황들을 입력으로 넣고, 그리고 현재 뭐 해외 어떤 상황들을 함께 입력값으로 넣었을 때 우리나라 뭐 어느 업체의 어떤 주식의 종가가 이렇게 예측이 되어서 이걸로 사용하면 된다. 그러면 이 값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 값을 기반으로 우리가 뭐 투자를 하거나 뭐 주식에서 이제 어떤 하나의 전략으로서 활용할 수 있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근데 그런 어떤 명확한 공식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언제 어떻게 변할 수 있는 것이 어떤 하나의 주식의 값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확률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변해왔던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그리고 그 변해올 때 어떤 그 주변의 정황들을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것이냐는 굉장히 해석하기 나름인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각 개개인마다 소액 투자자 주식을 하는 분들도 이제 개인만의 어떤 공식을 세워서 뭐 접근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떤 확률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우리 확률 및 통계학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고요. 혹은 이제 공학적인 분야에서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제 확률이라는 것을 딱 여러분들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나시고 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어떤 상황들, 발생하는 그 사건들을 자연적인 관점에서 확률을 이용해서 수치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뭐 센서를 가지고 또 자연현상에 대한 값이나, 혹은 센서를 가지고 내가 뭔가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하는 정보를 계측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어떤 노이즈라는 개념, 즉 잡음이라는 게 섞여서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그 정확한 값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실제로 딱 정지해 있는 곳에 거리를 측정한다고 할 때 어떤 센서도 정지해 있고 이 벽도 정지해 있다면 어떤 하나의 직선의 개념으로 쭉 거리 정보가 들어와야 하지만, 실제로 그 데이터를 취득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떤 잡음에 의해서, 노이즈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불규칙한 이제 틀이 이제 그 데이터가 취득이 돼서 그려진다는 말이죠. 근데 그때 그 불규칙하게 들어온 실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을 해보면, 그 노이즈에 대한 분석을 해보면 어떤 일정하진 않지만 어떤 분포, 어떤 그 크기들과, 그리고 실제로 어떤 그 영역 안에서만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잡음으로써 발생할 빈도수를 살펴보게 되면 일련의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확률적으로 이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수학적으로 불확실성을 표현함으로 인해서 그런 특성으로
확률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특성을 예상하여 그 신호를 처리하여 의미 있는 값으로 활용하기도 하는 그런 공학적인 응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개념도 이제 공학적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단순히 실제로 수학적으로도 어떤 집단 간의 특성을 추론하는 데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제 불확실성을 수치적으로 정량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확률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확률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한 이제 관련 정의부터 함께 다뤄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